그래서 물론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탄핵만큼은 막아야 되지 않냐. 물론 너무 공감이 되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탄핵이 되게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실 걱정하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시즌2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저는 근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 탄핵이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헌재에서 그렇게 빨리 결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금방 결정이 안 나올 수도 있고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자기의 사법 리스크가 다 끝난 것처럼 온 언론들이 다 떠들고 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네. 분명히 이재명에 대한 이 선거법 위반 재판도 지금 진행 중인 것이고 조국이 이번에 재판 그 선고 늦춰달라고 하는 건 결과가 나왔나요? 아니요, 12월 12일 그거 날 아직 늦춰달라고 답 안 한 한 거. 걸로 알고 있는데 조국 대법원 선고가 늦춰달라고 그때 이제 또 까불던 연기 그 신청했다라는 게 후로는 뭐 음. 업데이트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이 꼬라지를 보고 있어야 되냐고요. 조국 그러니까. 같은 이런 쓰레기 정치인이 대통령의 무슨 뭐 비상사태다 이딴 거를 뭐 지가 뭔데 비상사태를 수습합니까? 지가 범죄자인데 사실상 네. 이런 거를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냐고요. 네. 도대체가. 근데 저는 이제 탄핵을 뭐 전 성대표랑 이건 다른 게 대통령 탄핵을 막아야 한다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탄핵 딱 발의가 되잖아요. 그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이 그때부터 재판을 지연시켜요. 아 재판을 네, 지연시킬 재판 거다. 어떻게 1년이건 뭐고 지연시키고 사실 2심 재판부도 음. 이거를 뭐 체포영장 같은 걸 집행하지 못해요. 어. 무서워서. 그래서 그러다 보면 뭐 탄핵되고 이재명 되는 거야. 그럼 음.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헌법 개정해서 계속 한 10년, 15, 20년 하겠죠. 거의 뭐 대한민국 총통으로 예. 군림하겠죠. 지금 예. 시진핑이 있는 중국 주석 있잖아요. 음. 5년 연임 무제한 종신. 그게 우리나라라고 안 될 그게 없어요. 그럼요. 사실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 그 주자성리학을 보면은 굉장히 사실 그 내용들이 사회주의랑 비슷한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떤 그 이 인식 구조도 제가 봤을 때는 사회주의를 원하게끔 많이 세팅이 돼 있어요. 환경도 맞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재명 같은 사람이 되면은 나중에 진짜 뭐 개딸들 앞서 가지고 뭐 헌법 개정하고 지가 뭐 연임하고 뭐 계속 해먹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맞습니다. 그 20년 동안 우리나라 GDP가 1인당 GDP가 이제 감비아 수준으로 떨어지겠지만 좌파들은 이럴 겁니다. 이게 친일 청산을 안 해서 그런 것이다. 뭐 이렇게 하든지. 더 끔찍한 거는 만약에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되고 그래서 조기 대선이 열렸을 때 지금의 어떤 기세를 봤을 때 많은 분들은 한동훈을 안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찍어. 이게 그렇죠. 보수에서 음. 지지율이 한 10% 20%는 떨어져 버려요. 그렇죠. 지금. 지금 오늘 나왔던 게 보니까 이재명이 한 20% 정도 되고 한동훈 대표가 한 11% 정도 지지율이 나왔더라고요.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만약에 탄핵이 이게 또 통과가 되고 한다면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게 물론 이제 또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 있는 여론과 일반 국민들의 여론은 다를 수도 있고 실제로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 서울에 많이 포진이 돼 있고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번에 한동훈 대표에 대해 가지고 평가하는 게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네. 될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또 뭐 지난번에 그 모 평론가는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한동훈 찍을 바에는 이재명 찍겠다고. 네. 그런 것들이 돼가지고 실제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럼 보수는 이재명 찍냐 그러는데 음. 보수 뭐 이재명 말고 다른 사람 나오면 다른 사람 찍겠죠 뭐. 그렇죠. 다른 네. 당도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이준석 같은 경우도 음. 개혁신당 삼성 얻을 때 어부지를 많이 받거든요. 의사들 그 어부지리가 딱 뭐 이런 놈들한테 가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지난번 총선 때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선거 지형은 분명히 바뀌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극우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특정 세계에서는 막 활개를 치고 돈을 쓸어담고 있다라고 해도 현실에서 실제로 표를 던지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 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자통당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암만 뭐 목소리가 제일 큰 것 같고 막 난리를 친다라고 해도 한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표를 던지는 사람들 그 중도층의 생각은 다를 수 있고 이번에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계엄이 있고 난 뒤에 정치인들 가운데 가장 먼저 입장을 냈던 거. 네. 그 언론들도 많이 좀 주목을 하더라고요. 가장 먼저 계엄은 잘못됐고 반헌법적인 것이다라고 입장을 낸 거.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높게 사람들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의 탄핵과 지금의 탄핵의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저는 보는 건 계엄 사태가 있고 난 뒤에 의외로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막
뭐라고 할까요? 막 흥분 상태는 아니에요. 그때 100만 명씩 나왔었는데 예. 지금은 그런 건 음, 아니잖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지금 우파만 지금 흥분 상태고 일반 중도권에 있는 사람 지금 뭐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야 계엄이라는 게 진짜 있었네 약간 이 정도지 이거를 가지고 막 촛불 들고 나와가지고 강화문 광장에서 막 가득 채워가지고 윤석열 막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막 지금 여론이 형성되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탄핵 때와는 다른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국면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음.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 버티고 한동훈 대표 전혀 소통 안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진짜 망하는 이렇게 거죠. 되면 이제 그때가 재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럼 20, 30년 진짜 보수 재집권은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지금 상태에서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네. 계엄 선포는 잘못된 판단이었다. 국민 여러분들한테 사과드린다. 네. 라고 하고 국민들의 어떤 평가를 잘 받겠다라고 입장을 내고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분명히 고쳐 나가면 저는 다음에 대선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그 극우 쓰레기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막 얘기하면서 뭐 계엄을 다시 해야 된다. 2차 계엄했나 이딴 소리하고 앉아 있으면은 진짜 다 죽는 겁니다. 네. 근데 비극인 거는 2.2%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극소수의 얘기를 대통령께서 귀담아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통령의 행동을 보면서 일반 국민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네. 일상적으로 이게 너무 다른 얘기를 계속 하니까. 네. 김민전은 뭐 합니까? 짜증나는 인간이고. 그러니까. 어? 그리고 김민전.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대통령이 꼭 하야 뭐 이런 거 말고도 길이 뭐 억지로 찾자면 이제 앞으로 대통령은 국방하고 외교에만 집중하고 내치는 정부 총리한테 맡기는 책임 총리제 같은 거를 뭐 시행해서 위기를 탈출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계속 버티시면 그거 어떤 것도 하야 말고는 답이 없는 게 돼버린단 말이죠. 제가 진짜 가증스럽다고 느끼는 게 김민전, 추경호, 장해찬 지금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대해 가지고 계엄 비판합니까? 그리고 대통령 쉴드 칩니까? 메시지 없어요. 추경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자기 네. 내란죄 혐의로 같이 고발 이미 됐습니다. 고발장 지출이 됐습니다. 네. 그랬더니만 추경호가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된 입장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한테도 아까 카톡 왔던데 자기가 12월 3일 날 새벽부터 시작해 가지고 무슨 뭐 시간 단위로 뭘 했는지 네. 나 몇 시에는 뭐 어디 있었고 몇 시에는 뭐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내란죄에 동조를 안 했다. 그 지금 입장만 냈습니다. 네. 그렇게나 대통령의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이제 뭐 한 자리 해보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난리를 쳤던 김민전 어제 무슨 뭐 울먹거리면서 민주당도 잘못했는데 뭐 이딴 소리나 하고 난 뒤에 지금 뭐 입장이 있습니까? 이런 게 사실상 간신배인 거예요. 맞아요. 저희가 총선 끝나고 난 뒤에 매번 윤석열 대통령한테 했던 이야기 욕을 막 그냥 뭐 드립다 쳐먹으면서도 제발 대통령께서 그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바뀌어야 된다. 네. 라고 얘기했던 거에 그 얘기에 반의 반만 대통령께서 들으셨더라도 이 같은 사태가 있었겠냐고요. 그 김민전 추경호 같은 간신배들 김재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인간? 김기훈이 어제 듣기에는 김재원 얘기도 없어요. 네.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가 뭐 하는 것들이냐고요. 어제 김재원이가 했던 얘기 딱 한 가지나요. 한동훈 대표가 뭐 저기 정치인들 뭐 체포하려고 했다 이 얘기했더니만 사실관계 확인해 보겠다. 그리고 잠수 타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가 정치인이냐고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 친윤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뭐 호의호식하면서 대통령 편들었던 분들은 이번에 대해서 좀 사죄를 하고 뭐 대통령이 안 하더라도 자기들은 미안하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최소한의 염치죠. 그렇죠. 아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요. 아니 당이 지금 골로 가고 당이 지금 완전히 괴멸되게 된 상태인데 그 원흉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아무 입장도 없어요. 지살길만 입장도 찾는 거예요. 지살길만. 아마 나중에 보십시오. 대통령 여론 10% 되면은 가장 먼저 탄핵하자라고 하는 애들이 이런 애들일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장해찬 같은 경우 난 원래 국힘 아니었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그 탄압받는 와중에도 줄곧 이성적인 목소리를 내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분도 이제 많이 이제 더 이상 빡쳐서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마 오늘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 심정은 참 이해되는데 좀 이게 한동훈 대표 정치 행보에 조금 마이너스 될 것 같고 걱정이 된다는 거죠. 저는 그냥. 그게 마이너스 될 거라고 걱정이 되는 게 지금까지의 정치의 어떤 그 행태가 그래 오지 않았겠습니까? 정치랑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 그렇죠. 더 중요한 거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돼왔던 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치 행태다 보니 네. 한동훈 대표의 얘기나 행동이 잘못됐다라기보다도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정치 행태로 보면 혹시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저희가 드는 것인데 네. 그게 마이너스가 안 되게끔
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는 길이다. 그렇죠. 아니 지금 뭐 이제 대통령하고 대립한다고 배신자 프레임, 뭐 좌파 이 프레임이 잔뜩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탄핵까지 시켰다. 근데 이 무식한 이 말을 이게 통한다고 이게 사람들이 통하죠. 통해요. 그 박근혜 대통령 못 지켰다고 막 얼마나 그때 난리 났습니까? 음. 지금 또 시즌 2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또 시즌 2가 또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될 것인데 정말 이거는 여론의 역할이 중요하죠. 여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일당백으로 사실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뭐 저희 마음 같아서는 뭐 그런 어떤 뭡니까 그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 하면서 뭐 슈퍼챗 뭐 빵빵 터지고 구독자도만 많이 오르고 그러면 좋겠지만 구독자가 터지는 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지금 보수가 터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입니다. 지금 저기 딴 데서 말했지만 쟤네 좌파 지금 유튜브 있잖아요. 뭐 공영 방송도 쟤네들이 다 잡고 있는데 좌파 유튜버마저 뭐 실시간 뭐 80만 80만 이렇게 보죠. 막 이렇게 네.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4천 명 보고 있는 이 채널에서 그렇죠. 아무리 얘기해봤자 음. 이게 상대도 안 되는데 걔네들은 그런 채널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압도적으로 우리가 불리한 지형이고요. 우리가 뭉쳐도 될까 말까 하고 사실 윤 대통령 된 거는 거의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데 기적이죠. 네. 이 기적을 계속 좀 이어나가서 우리가 좀 더 강한 보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끼리 분열해서 백날 싸우면 뭐가 됩니까? 그래서 뭐 어떡하자는 겁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가 그렇죠. 대안이 누가 있냐고 한동훈 대표 말고. 너무 정광훈, 답답한. 답답해 죽겠다 홍준표. 진짜. 홍준표 그 원희룡이고 대권 후보 될 만한 사람들은요 그 윤 대통령 이 자객 역할 하느라고 다 마태에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원희룡도 지난번에 얼마나 한심하던지 진짜 당대표 정말 선거 때. 그 친윤들의 그 모습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친윤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욕이 여기까지 찹니다. 저 인간들이 말이야. 배지를 갖다가 달고서 무슨 뭐 중진 의원이랍시고 설치고 댕기고 국민 입장에 맞지 않는 저런 소리나 하면서 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 진짜 분통이 터집니다. 장해찬 사실 뭐 장해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김옥균이랑 뭐가 다릅니까? 지금 제 장해찬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나라 팔아먹는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김옥균 나라 팔아먹었어? 예. 김옥균이? 김옥균 아닌가요? 3일 천하에 시도했던 사람이? 그건 맞는데. 김옥균은 그래도 그러니까 김옥균하고 네. 많이 비교하던데. 김옥균은 뭐 우리나라 근대화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나라 거기 팔아먹은 나라 거? 팔아먹으려 했잖아요. 일본에. 그런가. 네. 근데 얘가 일본의 힘을 빌려서 뭘 하려고 그렇죠, 하긴 그렇죠, 했지. 그렇죠. 네. 참 그래서 저희가 이 장해찬이나 지금 뭐 추경호나 김민전이나 이런 인간들은 어디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김재원도 그렇고 네. 참 기가 막힐 뿐입니다. 저는 어제 되게 속상했던 영상이 뭐냐면요. 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뭐 의총 같은 거 해갖고 당론으로 뭘 정할 거면 나한테도 좀 미리 상의 좀 해달라. 그렇죠. 그것도 좀 결정적이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네. 화가 나는 거야. 그게 당 대표를 대통령이 패싱한다고 다들 호구로 하는 거야. 이거 완전히. 그렇죠. 네. 한동훈 대표가 뭐 국회의원 못 돼서 안 된 겁니까? 안 해서 안 된 거지. 그렇죠.